요로결석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 소변이 지나가는 길인 요로에 돌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주로 신장에서 소변 속 칼슘, 수산염, 유산 등의 성분이 작은 결정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점차 커지면서 결석이 형성됩니다. 결석이 작은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 없이 자연스럽게 배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석이 요관을 맞게 되면 옆구리나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살면서 겪어본 통증 중 가장 심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통증이 매우 심한 질환입니다. 요로결석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결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또한 짜게 먹는 식습관이나 동물성 단백질의 과도한 섭취도 결석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력이 있거나 체질적으로 결석이 잘 생기는 경우, 통풍, 비만, 당뇨병, 대사증후군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요로결석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소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로결석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통증의 정도는 개인차가 있어 출산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을 찾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 만큼 요로결석은 매우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는 한쪽 옆구리 통증입니다. 주로 옆구리나 허리에서 시작되며 결석의 위치에 따라 아랫배나 사타구니 쪽으로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자세를 계속 바꾸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소변을 볼 때 불편감이나 잔뇨감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발생할 수 있고 결석으로 인해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감염이 동반되어 발열이나 오한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고 심한 옆구리 통증이 있거나 혈뇨가 보인다면 요로결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발열이나 오한이 함께 나타난다면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비뇨의학과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요로결석의 치료는 결석의 크기의 위치,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기가 작은 결석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약물 치료를 통해 자연 배출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결석의 크기가 크거나 자연 배출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바로 체충격파 세석술입니다. 체충격파 세석술은 몸 밖에서 충격파를 발생시켜 결석을 잘게 부수는 치료로 외래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안정성이 높고 환자 부담이 적은 치료법입니다. 부서진 결석 조각은 이후 소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다만 결석이 너무 크거나 단단한 경우 또는 결석의 위치상 체충격파 세석술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요로결석은 통증이 매우 심한 질환이기 때문에 통증이 반복되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신장이나 요관에 있는 결석은 내시경을 이용해 직접 확인한 뒤 레이저로 잘게 부숴 치료하는 신요관 내시경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장 내 큰 결석의 경우에는 피부를 통해 작은 통로를 만들어 결석을 제거하는 경피적 신절석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요로결석을 내시경이나 충격파를 이용해 치료할 수 있지만 결석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 후 전문의와 상담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결석의 크기가 작고 위치가 좋은 경우에는 특별한 시술이나 수술 없이 저절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5mm 이하의 작은 결석은 자연 배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결석일수록 자연 배출 가능성이 높으며 통증이 조절 가능하고 소변 배출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경과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소변량을 늘리면 결석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요관을 이완시켜 결석을 더 쉽게 내려오도록 돕는 약물 치료를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가벼운 걷기나 일상적인 신체 활동 역시 결석 이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민간요법이나 특정 음식만으로 결석을 녹이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방법들은 대부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맥주를 많이 마시면 결석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소변량이 증가할 수 있어 또 치료법으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결석 예방과 자연 배출에 가장 좋은 음료는 결국 물입니다. 만약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발열, 오한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요로 감염이나 합병증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발열이나 오한이 함께 나타난다면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으로 한 번 경험한 환자의 약 50% 정도는 5에서 10년 내에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 요로결석이 생겼던 환자분들은 치료 후에도 다시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소변량이 2에서 2.5리터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또한 짜게 먹는 식습관은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 결석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과도한 염분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과도한 섭취 역시 결석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도 도움이 되며 통풍이나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요로결석을 한번 경험한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로결석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재발 예방이 더욱 중요한 질환입니다. 특별한 비법보다도 충분한 물을 마시는 습관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